자주 듣는 말은 산만하다, 정리 좀 해라, 쿨하다, 독특하다 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산만하다, 정리 좀 해라, 너는 왜 이렇게 일에 순서가 없니? 뭐 이런 것들인데 아무래도 제 안에 ENFP가 흐르고 있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ENFP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명랑세린입니다. ENFP 유형분들 들어오셨나요? 제가 현재는 자기 추측을 오래 해온 결과 그리고 또 최근의 검사 결과로는 ENFJ라는 유형으로 제가 잠정 결론 내렸는데요. 사실 20살 때 처음 MBTI 검사를 받았을 때는 ENFP가 나왔었답니다. 아무래도 그때 그 어릴 때 ENFP의 성격 유형이 매력적이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ENFP가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 오늘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유형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MBTI에서 중요한 개념 짧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MBTI에는 4가지 차원이 있는데 태도 지표를 나타내는 E와 I, 그리고 인식 기능을 나타내는 S와 N, 그리고 판단 기능을 나타내는 T와 F, 마지막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알 수 있는 J와 P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인 인식 기능과 세 번째인 판단 기능을 합쳐서 심리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심리 기능에는 위계 질서가 있는데 의식적으로 가장 선호하면서 활발하게 사용하는 주기능, 두 번째로는 이 주기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조하는 부기능,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를 연결하는 3차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의식 세계에서 아직 덜 발달된 열등 기능이 있습니다. ENFP의 주기능은 외향적 직관이고 부기능은 내향적 감정이며 3차 기능은 사고이고 마지막으로 열등 기능은 내향적 감각입니다. 사교적이고 독창적인 ENFP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로는 열성가, 참여가, 외교술사, 작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열정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의 성격의 전체적인 특징은 친구를 넓게 사귀고 사교적이며 우호적이면서 동시에 수다스러운 점도 있다고 하네요. 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낯선 사람과도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많은 질문을 하고 또 때로는 상대방의 결론을 본인이 내리는 경향도 있다고 해요.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지체 없이 화제를 돌리기도 하고요. 이들은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풍부한 상상력과 영감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집중하며 즉흥적이고 재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ENFP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 자료와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 ENFP를 나타내는 단어로 가장 많이 쓰인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풍부한인데요. 풍부한 에너지, 풍부한 상상력, 풍부한 사교성, 그리고 풍부한 표현 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풍부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ENFP 유형분들은 혁신자들이고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사람들이며 자신의 많은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주기능인 직관을 외부로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자극을 잘 받는다고 하고요. 또한 뛰어난 통찰력으로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잘 알아본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더욱 자극을 받고 그 어려움을 독창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하네요. 이들은 다른 것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새로운 프로젝트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연속적으로 새로운 열정을 쏟아내는 것 자체에서 힘을 얻고 이들의 세계에는 많은 것들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제가 조금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뭔가 매우 많이 새로운 풍부한 열정 이런 단어들을 계속 쓰게 되네요. 다음에 말씀드릴 것도 바로 이들의 열정인데요. 이들의 열정은 타인에게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들의 열정을 만나면 열정이 없던 사람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네요.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가운데서도 진실하고 자발적으로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한대요.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신들은 늘 자발성과 진실성이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더 재무장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네요. 이들에게 진실함과 자발성이 무척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넓은 범주의 감정과 강렬한 정서를 경험한다고도 합니다. MBTI 교육을 받을 때 ENFP 분이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들이 자신들의 공통점과 그리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문장,
자기들이 자주 듣는 말, 듣기 싫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공유해볼게요. ENFP 유형분들은 자신들에게 이러한 공통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순간의 몰입도가 높다.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잘 놓치고 벼락치기 인생이다. 관심 없는 분야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모든 것에 관심이 있는 그런 유형이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관심이 없는 게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관심 없는 거엔 관심이 없다? 모든 유형이 관심 없는데 관심 없지 않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새롭지 않은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생각이 다른 곳으로 잘 튀고 틀에 박힌 건 견디기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웃으면서 할 말을 다 하고 변화는 두렵지 않다라고도 하셨고요. 행동이 생각보다 늘 앞서고 호기심이 많은 대신 깊이는 얇다고 하셨답니다. ENFP 유형분들, 살아있는 ENFP 발표자가 이야기한 것에 공감하시나요? 저는 ENFP 유형분의 발표 중에 그들이 좋아하는 문장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3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하고 후회하라. 인생은 타이밍이다. 하루를 살아도 반짝이며 살고 싶다 였어요. 하루를 살아도 반짝이며 매력적이네요. 자주 듣는 말은 독특하다, 쿨하다, 산만하다, 정리 좀 해라. 듣기 싫은 말은 너는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하니? 미리미리 좀 해라. 일의 순서가 왜 없니? 너는 왜 생각이 없니? 등등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씀이 정리 좀 해라. 왜 이렇게 산만하니? 미리미리 좀 해라인데 저 ENFP 피가 아무래도 흐르는 것 같은데요. ENFP 유형분들의 진로와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사실 여러분들은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특히 여러분은 상담이나 교육 쪽에서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 저널리즘, 광고와 판매, 목회와 성지, 그리고 작가 등등에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의 지루함을 잘 느끼기 때문에 어떤 일을 똑같이 규칙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직업 분야에서는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업무 스타일을 보면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들이 통통 튀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끝내기도 전에 다른 일을 많이 버리는 경향성이 있다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여러분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업 분야에 여러분들이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ENFP 유형분들이 개발하면 좋은 점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확장하고 많은 일들을 벌이는 경향성이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제일 처음 집중할 일을 정하고 그 일을 끝까지 해낸 후에 다음 일로 넘어가려는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통찰력이 좋고 큰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대로 디테일한 부분을 놓칠 수 있는데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세밀한 부분을 목록화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시면서 일을 완수하시면 아마도 여러분의 통찰력과 직관력으로 만든 아이디어가 끝까지 잘 완성될 확률이 높아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판단 기능을 개발하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과업에서 각각의 가능성을 잘 보시기 때문에 선택을 많이 어려워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가능성이라도 무시하지 못하셔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여러분의 영감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한 후에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감각형의 세밀함과 또 판단형의 결정을 내리는 것에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에너지와 영감을 그곳에 쓰시면 좋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ENFP 유형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이들과 잘 지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ENFP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문장 6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응용하면서 써보세요. 이건 불가능해. 나 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모임을 가질 예정이야. 나 멋진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너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야, 시간 충분해. 내일 끝내자. 너 혹시 이런 사람 알고 있어? ENFP 유형분들과 잘 지내는 방법은 첫 번째로 다양한 화제를 준비하시고 갖가지 질문들의 대답을 철저히 준비해보세요. 아마 그러면 그들의 관심을 오래 붙잡아 두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창의성을 자극해보세요. ENFP 유형분들은 무엇보다 가능성 있는 일들을 잘 찾아내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너무 격식을 따지고 조직적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하지 마세요. 지나친 규칙이나 절차를 이들에게 요구하면 아마 이들은 여러분과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자발적으로 행동하려는 그들의 욕구를 인정해주세요.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이며 원기 왕성하고 열정적인, 그리고 따뜻하고 친절하며 협력적이고 지지하는 ENFP 유형분들, 여러분들의 유형 해석이 어떠셨나요?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셨나요? 댓글창은 여러분들의 공간이니 여러분들의 열정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ENFP와 반대 유형이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유형이라는 ISTJ 분석 영상 가지고 올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하루도 명랑하세요. 안녕! 그리고 판단 기능을 나타내는 뭐죠?